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심재철 의원 왜 일어나? 오늘 제목입니다.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여성 나체 사진을 보다가 카메라에 잡혀 망신을 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인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심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생각 없이 눌렀는데 갑자기 사진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심 최고위원이 누드라는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한 장면까지 고스란히 렌즈에 담겨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항의 성명을 내고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즉각 윤리특위에서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사과하라. 이런 민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국회에서 가동될 때 유족들이 우려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심재춘 의원님과 하시는 분이 지금 특위위원장으로 계신다고 하시는데. 심재춘 의원님. 예. 네. 그분 본회의에서 그때 누드 사진 보신 분 맞죠? 그리고 그분 인간 산살 국정조사도 하셨는데 17개월 동안 선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끝났잖아요. 그런 분을 왜 위원장으로 하십니까? 그런 심재철 위원장, 최근에는 이런 일도 벌였네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마지막 날 유족들의 목소리가 여러 차례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란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하자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의가 빗발칩니다. 똑바로 해야죠. 기다려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이 계속되자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경고를 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퇴정시키겠습니다. 산불이 났는. 퇴정하십시오. 회의를 엄청나게 방해해 왔습니다. 회의를 엄청나게 방해해 왔던 바로 그분이 또다시 회의 때 그런 발언을 고함을 지르고 회의를 엉망으로 엉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정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다른 가족들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심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취소했지만 야당은 심 위원장과 조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내쫓고 무슨 국정조사가 가능합니까? 저희는 이런 피도 눈물도 없고 국민의 생명을 닭에 비교하는, 조류에 비교하는 이런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서 진상규명을 함께 논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공개한 심 의원 명의의 메시지에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궤변에다가 허위사실 유포까지. 왜 이럴까요? 알 수도 없고 뜬금없고 맥락도 이해가 안 가는 행위를 하는 그 까닭이요.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가 한창이던 2008년 7월 8일 MBC 뉴스데스크.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 쇠고기를 구워서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도 특정 위험물질만 아니면 먹어도 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2달간의 쇠고기 전국을 거짓말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는 지금 거짓말이 과학을 이기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심재철 의원. 1980년 5월
광주의 봄, 민주화의 봄이 본물 터지듯 폭발하기 전 문제의 5월 15일 서울역 앞 집회 때 그 유명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주도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죠. MBC에서 기자 생활을 제법 했고 무슨 큰 사고가 나서 뭐 대단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그러는데 그를 기억하는 뭐 유시민 등등을 비롯해서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심재철 의원, 학생 때의 심재철 이후로 여러 가지 실망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소한 그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잃지 않기를. 그는 아직 50대 중후반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에게 양식을 기대하는 것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잠시 게시판 좀 살피겠습니다. 암덩어리께서 조금 섬찟한 무서운 닉네임이네요.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망치는구나라고 하셨는데 네, 지난 6.4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7.30 재보선의 공천을 통해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뭔가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있었겠지만 그게 효과적으로 간단 명료하고 설복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또 생각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꼭 이런 식으로 이 타이밍에 내보냈어야 하는가. 그것도 광주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방금 우리 청취자께서는 망치는구나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충분히 동의가 되는 대목도 있고요. 왕싸가지님은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지금 손학규 후보와 이렇게 맞붙어 있죠? 재산 수억 원을 허위 축소 신고했다. 이게 이 상태로 당선이 되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이미 지금 대형 마트가 들어서서 영업 중인데 이것을 논이라고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물도 없으다 님은 조중동 측의 공격 대비해서 뉴스타파가 예방주사 놓아준 건 아닐까요? 그것 이외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권은희 보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느 언론이든 우리 국민TV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안 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당연히 검증해야 하는 것이고요. 잘못이 있으면 꾸지람하고 제대로 폭로하고 보도하고 비판해야 되죠. 그건 뭐 전혀 이론의 여지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없으실 텐데 설익은 보도로 불필요한 논란을 하필 이런 시점에 야기한 것, 그런 거, 그러니까 자신들의 보도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면밀히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꼭 언론이 전략적 사고까지 해야 할 것은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팩트를 잘 모았고 그것을 균형 있게 다루었고 상대 측의 의견도 충분히 진술을 듣고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진정한 독립 언론이자 공정 언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권은이 아니라 박은희 무슨 은이라도 당연히 그 기사 가치가 있고 뉴스 가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보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뭐 새누리당이니까 매섭게 해야 되고 야권이니까 특히 내부 고발자였던 권은희니까 뭐 조금 감싸주는 웬만한 것은 허물은 덮고 가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럴 필요는 없고 단지 보도물 그 자체로만 논해보자. 뭐 이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뉴스타파 정치 집단 아니니까 그냥이란 분도 지금 그런 말 남겨주셨는데, 정치 집단 아니니까 그런 좌고 우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진보는 잘 살면 안 되나? 진보는 부동산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뉴스타파. 할 수 있는 보도이지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줄은 뭐 개인의 사능 견해라고 치니까 그렇고요. 진보가 잘 살면 안 되나? 그건 아니죠. 진보건 보수건 간에 누구나 다 인간답게 잘 살자고 하는 것이고 그 잘 살게 되는 과정에 탈법이거나 그런 거 불법적인 요소 없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모은 부, 떳떳하게 모은 부이면 되는 것이죠. 뭐 진보니까 가난해야 하고 뭐 저는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이미 그것은 깨진 아주 구시대적 기계론적 이분법에 의한 논리고 이미 그것은 비판받고 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부대 봉사단 닮았어요.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셨네요. 가족들 모여서 지금 단식농성, 동전농성하고 있는 거 아주 그냥 기습습격, 폭행, 난동 수준으로 아주 박살을 내놨던데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저 안산의 합동분향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향 갔을 때 뭐 동원됐다, 뭐 이런 논란을 빚었던 그 할머니. 이번에도 또 여지없이 모습을 나타냈더군요. 아무튼 이분은 저기 같아요. 그 보수 우파 진영에 뭐 어디서든 언제든 문제 있으면 나타나는 홍반장? 그런 영화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할머니인데 아주 건강도 좋으시고 왕성하신가 봐요. 문제 되는 곳에는 항상 나타나세요. 엄마 부대를 엄마 부대 봉사단, 악마 부대 이런 얘기하고 있더군요. 작퉁진보 닉네임께서는 이번 재보선거는 한길이 철수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할 듯하다. 네. 꾸짖을 건 확실히 꾸져야겠지만 심판해야 할 것은 일단은 정부 여당, 집권 여당, 청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남기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많이들 답답하고 덥고 막 힘들고 그러시죠. 지금 꽉 막혀 있고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타이밍상도 그렇고 심지어 날씨까지 이렇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고 730 재보선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이 그렇게 소망스러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쪽으로 그러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답답함이 배가 되는 듯. 이게 게시판에도 오늘 그대로 드러나네요. 제가 무슨 똑 부러지는 시원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송구함이 커집니다. 그런데 전들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고 신나게 무얼 한번 통렬하게 꼬집고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조진다고. 그래서 잠시의 카타르시스를 설령 얻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게 끝나고 나면 허탈감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참 진퇴양난입니다. 네, 한 주의 월요일이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는데 묘하게 그런 게 되는군요. 같이 공감은 꼭 하겠습니다. 게시판 충분히 속속들이 못 살펴서 죄송한데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이죠. 윤재석 프레시안 기획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제대로 하십시오. 기획위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꾸 틀리면 어떡합니까? 휴대전화는 빨리 좀 복구가 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7월 31일 탈구할 때까지는 복구를 안 할 겁니다. 변 PD가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애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그렇습니다. 방송일 하시는 분이 휴대전화 신속한 연락 체계를 갖추는 건 청취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 처음 순서 보죠. 네. 오늘 BBC를 보니까요. 네. 유엔 사무총장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기문홍이 이팔 사태에 휴전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력이 계속 쌈박질하는 것 이외에는 별 큰 뉴스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라 그래? 세컨 뉴스를 뭐라 그러지 옛날에 그 신문에서 사이드 톱이? 사이드 톱. 그것도 몰라 내가. 사이드 톱으로 이 할리우드 대스타 제임스 가너 옹입니다. 이 양반. 왜냐면 86살이거든요. 이 양반이 타계했습니다. 별 큰 뉴스가 없어요. 왜냐면 뭐 이팔 사태야 뭐 계속 되는 거니까. 네. 제임스 가너가 잘생겼죠. 사이드 탑으로 언급해야 할 정도의 걸출한 배우입니까? 예,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이 할리우드 대스타입니다. 조용하게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레이건 같은 B급 배우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뭐 말레이시아 민항기가 떨어지고 가자 지구에서는 민간인이 계속 막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조금 한가한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거는 계속 언고잉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다룬다는 것도 그렇게 큰 우리 이 아까운 시간에 그걸 계속 다뤄야 되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폭은 아니고 그렇죠.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한 것과 관련해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 카스트로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네. 그저께인데요.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라고 있습니다. 이 그란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저 제과업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리온 제과 같은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의 오리온 제과.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초콜릿 왕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아주 카스트로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그렇네요. 사고 여객기는 호전적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영토위를 알고 있었다. 결국은 너희들이 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은 지금 친러 반군이 쏜 걸로들 얘기하는데 카스트로는 또 다른 얘기를 했네요. 아니면 러시아 편이니까. 아하.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실체적 진실은 좀 시간이 지나서 블랙박스를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반군이. 반군이 블랙박스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좀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자신 있으니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카오에다 넘기겠다. 예. 그러면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거 야 우리 못 찾았어.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스트로 얘기가 또 재미있는 게 1986년에 예전에 그 이제 옛소련 시절이죠. 우크라이나의 그 체르노빌 핵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쿠바가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해줬던 사실을 이제 또 상기시킵니다. 이 의료 지원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왜 쿠바가 의료 지원을 했겠느냐? 아울러 카스트로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것은 범죄이다. 뭐 국제적인 뉴스에 다 또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그래요. 이 아프신 분이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되게 어디 많이 아파갖고 그 라울인가 하는 동생한테 이거 2009년에 2009년에 이제 거기는 사실 대통령인데 우리가 표현이 다르잖아요. 국가평의회 의장. 예를 들면은 시진핑은 국가 주석이라고 그러죠. 뭐 대만은 총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는 다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는 이제 소위 국가평의회 의장, 쿠바 군사평의회 의장 이게 이제 결국 옛날에 박정희가 했던 국가재건회의, 뭐 대통령 권한대행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1959년에 바티스타 괴뢰 정권을 미국 괴뢰 정권을 까부시고 정권을 잡은 것을 잊지 말자. 그러기 때문에 군사평의회라는 걸 계속 씁니다. 물론 프레지던트예요. 근데 그 동생한테 막 주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동생이 아무리 자격이 있다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쿠바는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독단적인 편파적인 판단인데 스칸디나비아 3국이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사회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리고 단지 쿠바는 독재를 할 뿐이고. 그러나 싱가포르도 독재 국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여기는 동생한테 물려준 건데 스칸디나비아 3국하고 다른 건 뭐냐?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도 거기선 선거를 위해서 정상이 바뀌고 여기는 찍어서 바뀌고. 안 그런 바뀌고.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4년, 5년 전에 그렇게 자기 동생한테 평의회 의장 자리도 넘겨주고 치료를 할 정도면은 저는 되게 아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말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그런데 할 말은 또 다 하나요? 그 작고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네, 암으로 죽었죠. 이 사람이 오면은 꼭 만나줬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이제 또 거동도 불편하니까 웬만하면 안 만나주는데 네. 주요 인물은 역시 라울이 일종의 바지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가 좀 아프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밑에 애들한테 시켜놓지만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인사를 만날 때는 자기가 만나죠.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어른은 어른이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쿠바 공부 네. 뭐 그런 것 좀 한번 해보죠.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시간에 네. 우리가 데일리 뉴스도 분석을 하겠지만 예. 그렇게만 하면 이게 내공이 안 쌓이거든요. 우리 청취자분이나 심지어 우리 정치평론가께서도. 그래서 제가 별로 무식한 국제기자지만 내공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쿠바. 아하. 혹시 쿠바에 대해서 쿠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진행자는. 근데 앞으로 그 우리말을 좀 정확하게 구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제가 별로 무식한 기자지만 이거는 비문이거든요. 뭐가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어떤 거요? 어떤 거 예컨대. 제가 비록 무식한 기자지만이라고 하거나 제가 별로 무식한 기자지만 이거는 통합비가 안 맞는 그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무슨 실수를 하시나 조금 있다가. 자, 우선 쿠바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뭐 키웨스트 제도인가에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 큐바, 예, 맞습니다. 큐바 위기, 미사일 위기 때 전 세계의 평화와 전쟁의 추 뒤로 있었을 때. 네네. 그랬고 의료가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시네. 일부는 또 뭐 전반적인 무상 의료는 잘 돼 있지만 의료 자체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야구 잘하고 뭐 이런 정도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제 C가 네. 쿠바식. 그리고 큐바라고 그러는 거는 제국주의 발음입니다. 그건 미국 발음이고 쿠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에서는 그 격음을 안 쓰고 경음을 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쿠바라고 불러주십시오 앞으로. 쿠바가 아니고 꾸바. 그리고 알겠습니다. 페루.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꾸바 공부. 쿠바는 1492년 그럼 생각나는 거 있죠. 저기 콜럼버스가 뭐 미 대륙 그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게 서쪽 인도인 줄 알고 서인도 제도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네. 이것도 제국주의적 명칭이죠. 그렇죠. 어쨌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의 문제니까. 그렇죠.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냐, 억시덴탈리즘이냐인데 이 쿠바 섬을 처음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파냐 여왕한테 돈을 받았으니 스페인이 지배를 했죠. 하기 시작해가지고 1893년 8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370년 동안을 거의 400년이라고 하면 400년 가까이 이공계 출신이라 또 따지는 게 많아요. 400년 가까이 스페인이 지배를 하다가 1898년에 아바나항에 정박 중인 수도 아바나죠. 여기 정박 중인 미국 선박에서 원인모를 폭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게 음모론이 있습니다. 누가 폭발했을까? 그러니까 폭발을 시켰을까? 배 하나 이렇게 딱 희생양으로 던지고 그걸로 나라를 먹어보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미국이 일본하고 테프트 가스라 조약을 맺잖아. 미략을 맺지 않습니까? 1905년에. 그때 테프트 가스라 조약의 요체는 뭐냐? 한반도를. 일본 너희가 한반도 먹는 거 그때는 조선이지. 조선을 먹는 거를 묵인할 테니 우리가 필리핀 먹는 걸 묵인해라. 그 임세에 이 쿠바도 미국이 먹는 거죠. 그 근처입니다, 이게. 그런데 3년 후에 그러니까 1901년에 이제 공화제 헌법을 제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꼭두가시를 만들려면 똑같은 공화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플래트 수정법안이라는 걸 수정조항이라는 걸 만드는데 요게 이제 불평등 조약입니다. 뭐냐면 지금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라는 거 아시죠? 관타나모. 그 어퓨 굿맨 거기에 나오는 그때 뭐 데미무하고 잭 니콜슨. 그리고 이제 누구야 그저 마이너 리포트에 나온 키 조그만 친구. 톰 크루즈. 톰 크루즈. 이거 참 큰일 났네. 잭 니콜슨이 부대장으로 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전 포로들 관타나모 기지 아프간 전쟁. 아프간 참.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닭장에다 글쎄 캠프 엑스레이 있는데. 희롱하고 학대하고 그런 거 그럼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 쿠바 한켠에 왜 미 해군 기지가 있냐. 글쎄. 요게 이제 문제냐면 강제로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거기가 많이 좋거든요. 예. 거기다 딱 포진을 하고 우리가 이거 쓰겠다. 그 대신 조차비를 준다. 예. 그때 당시에 조차비가 얼마냐면 금화가 2불짜리 2달러짜리 금화를 1,042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99년 조차라는데 100년간 그럼 2,084달러 아니에요. 예. 근데 99년까지도 2,084달러를 줬어요. 그리고 99년에 안 나갔어. 99년에 안 나갔으니까 그 아프간 포로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쿠바의 영토 일부의 관타나모 해군 기지는 쓰고 있단 말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차 지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데 혁명 정부가 왜 그거를 용인을 합니까? 쫓아내 버리지. 나가라고 그러죠. 나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효는 끝났습니다. 1999년으로. 근데 미국이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 요충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쿠바의 목에다가 칼을 딱 댄 거 아닙니까? 예? 예. 여차하면 관타나모 해군기지에서 쿠바를 점령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쿠바 전역을. 네.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84달러가 901년에 산정한 그런 액수인데 지금도 2,084달러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예. 응? 그러면 제가 당장 쫓아내야지. 러시아하고 비교해 보면 러시아가 이번에 푸틴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푸틴 방문하기 직전에 옛 소련 시절에 쿠바가 소련한테 진 빚이 350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가두마라 그러죠. 하원에서 푸틴 가기 전에 통큰 선물 하나 주자. 그래가지고 90%를 감했어요. 그러니까 35억 달러만 받겠다. 예. 그것도 어떻게 받냐면 10년 분할 상환. 그러니까 한 3억 5천만 달러씩 받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자, 이런데 352억 달러 채무를 90%를 깎아줬는데 어느 나라는 이걸 갖다가 그 큰 땅을 갖다가 조차를 하면서 2,084달러. 껌값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98년 이후에 카스트로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괴뢰 정권이 쿠바를 통치하고 있었다. 네, 뭐 이거네요. 괴뢰 정권보다도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그래야죠. 네. 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예.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이른바 바티스타 정권이 바로 그 괴뢰 정권의 마지막 정권이었는데, 네. 그래서 1959년에 이제 카스트로하고 그 유명한 그 멋진 체 게바라하고 같이 쳐들어가가지고 전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는데 6.25 때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죠. 6.25 때니까 1950년이니까 바티스타 시절 아닙니까? 아직 괴뢰 정부가 있었던 시절. 그때 우리나라한테 아주 저렴한 거지만 물자를 지원했다는 사실. 모르시죠? 쿠바가? 쿠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유엔군을 비롯한 16개 지원. 참전국. 16개는 참전국이고 5개 인도 지원국이 있죠. 이제 의료, 인도니, 스칸디나비아가 스칸디나비아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그게 지금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이요. 예. 근데 그때 쿠바가 우리한테 뭘 지원했는데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낳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소액에 조금 나라니까 하여튼 물자를 지원해 줬어요. 고아들한테 줄 물자. 근데 그런 나라가 4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 굉장히 빚을 진 게 6.25 때 21개국만 알고 있잖아요, 보통. 16개 참전국, 5개 인도 지원국. 그게 아니라 42개 물자 지원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쿠바 바티스타 정권이라는 거죠. 그건 그렇고. 그거 중요한 거죠. 왜 그건 그래요? 진행자 어머님, 아버님도 그거 걔네들이 준 우유 먹으셨을지 모른다고요. 자, 시진핑이 남미 다녀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때 어디 가서도 남미 다녀온 게 아니죠. 지금 다니고 있죠. 예,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달라진 차이나 파워, G2, 유엔화, G2 이런 거 해가지고 떠오르는 실세 이런 자기들 우군으로 만드는데 아주 주력하고 있고 미국이 은근히 신경 쓰는데 뭘 제대로 견제도 못하고 힘들고 이런 얘기를 얼핏 봤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짧게 그거는 좀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18일 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 여자분이죠. 이쁩니다. 예. 이분하고 이제 아르헨티나에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7천억 원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를 조금 받고 아니면? 아니, 그냥 주는 거죠. 무상. 네, 공짜로 줘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네. 이 아르헨티나가 이른바 디폴트 선언했지 않습니까?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뱅크럽돼요. 근데 이거를 7조 7천억 원 정도, 뭐 중국 입장에서는 껌껌 아닙니까? 이걸 딱 주고 아르헨티나를 딱 중국 편으로 만들면 예. 소액이죠, 이게. 굉장히 소액이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럼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채무 불이행 상황에서 네.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외환이 위기에 왔다. 그러면 딱 주는 거예요. 근데 110억 달러 정도의 통화 스와프인데 아르헨티나가 중국을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건 이거는 그냥 니네 110억 달러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 110억 달러면 얼마 됩니까? 우리 돈으로 11조 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적지 않은 돈이죠. 어쨌거나 그 대신 내 우산 밑에서 잘 있어라. 그렇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또 짜증나죠. 네. 그 아르헨티나하고 나머지 남미 국가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거기도 굉장히 서로 간의 그 기싸움이 아주 심합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아이템인가요? 그 포클랜드라 그러면은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이 옛날에 한판 82년도에 전쟁했었던 그래가지고 왕자도 갔지 않습니까? 해리역이 타고 해리역이 그 조종사로. 네네네. 그건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영국이 아직도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아르헨티나의 요구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영국 너희들 옛날에 제국주의적인 그 못된 그거 하지 말고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 말인데 그럼 무력 점거 중인 거를 해제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하여튼 영국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죠.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영토인데 옛날 고리장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게 언제 그런 거 따졌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물론 중국도 일종의 이것도 나름대로 복선이 깔린 거 아니에요. 네. 영국에 대해 이제 미국은 우리가 대등한 관계로 정립이 됐으니까 영국 정도는 영국 니네 웃기지 마.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손을 들어주는 거죠. 네. 영국도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일 거예요. 어쨌거나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및 외교력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거군요. 돈도 좀 써가면서. 네. 그것도 명분도 분명히 명분 있고 있죠. 말이죠. 포클랜드 같은 건 명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시진핑 저기서 무슨 멋진 이벤트가 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별로 관심이 없는 건데 이 축구광이라고 그럽니다. 시진핑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요번에 7조 7천억 원도 받았는데 뭔가 선물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줄 수는 없으니 이벤트로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한 게 메시 아닙니까? 메시의 등번호인 10번 유니폼을 시진핑이라고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준 거. 이게 사진에 나왔어요. 네. 사진에 나왔는데 아마 시진핑으로서는 7조 7천억 원 줬지만 굉장히 참 만족스러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중요한 것 하나. 시진핑 주석은 아까 좀 잘못 아셨는데 돌아온 게 아니라 23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거기 현지 시간 내일 모레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4일까지 베네수엘라 쿠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럼 쿠바 방문하면 카스트로 또 만나요. 그러면 만나고 또 뉴스가 하나 나오죠. 아마 이것도 좀 주시고 동그라미도 좀 줄 거고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때 한번 하죠. 조금 지나더라도. 윤 의원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조마조마한 국제뉴스 빗겨보기 무사히 끝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석 기획위원님.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